다시 한 번 더 이 학예 전쟁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 전쟁은 세 가지 생장한 세 가지가 잎이 나오는 날부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학예 전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초 전쟁, 그리고 수학전 전쟁, 가을 전쟁이 학예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 학예 전쟁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러면 발화에서부터 낙엽까지인데, 눈 따기, 적심, 숨비틀기, 모든 신초 관리 또는 수영 만들기, 가지치기 등 모든 작업, 그리고 햇빛이 자라도록 가지를 개선해 주는 작업. 즉 말해서 생육기 중, 우리가 생육기라는 것은 잎이 나오는 순간에서 수확을 다 끝나고 나무, 낙엽이 다 지는 그 공간을 생육기라고 합니다. 후민기 아닌 생육기. 생육기 중에 나무를 잘라 없애는 것 외에 적가, 유인, 어쨌든 작업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나무에 손대는 작업이 학예 전쟁이다. 자, 그럼 학예 전쟁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수세 조절. 동계 전쟁 비배, 즉 기배 12만으로 수세 조절이 어려웠던 것은 생육기 신초 관리로 시기적절하면은 수세가 조절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무가 올게 너무 수세가 강해서 겨울에 이 수세를 낮추기 위해서 약전정을 해가지고 나무의 세력을 잠닫고 했는데도 그래도 좀 수세가 강하다. 수세가. 그래서 이 수세를 한 번 더 잡기 위해서는 자, 동계전쟁으로서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요 나무에만 시비를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함께 자라니까, 그럼 요는 나무는 그 수세를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무에 잎술을 줄가주면 돼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일반 나무보다 신초를 조금 더 낮게 쳐줘요. 그래서 강압성분으로서의 양분을 만드는 양을 줄가주면은 나무의 수세가 딱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나무의 수세를 생육기 등에 잡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가지를 쳐서 잎술을 줄가서 강압선으로부터의 양분을 줄과 나무의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 나무의 자랑과 과일로 인해서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는 것. 요거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수세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그 나무는 과일 착과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많이 시켜서 나무로 가는 양분이 적고 과일로 가는 나무의 양이 많아서 나무의 자람을 수세를 떨고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일이 많이 안 달렸는데도 나무의 수세가 너무 잘한다. 그럴 때는 나무의 끝부분을 당겨서 밑으로 쳐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의 수세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부 활용도 정대. 나무의 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추관 소부에 학예 전용으로 나무 깊숙이까지 광이 잘 투과되도록 해준다. 그래야만이 하분화도 잘 일어나고 저장 양분 축축이 좋아져서 충실한 결과지도 만들어준다. 그리고 바람도 잘 들어가야만이 약독 속까지 잘 침투가 된다. 이것이 내부 활용도의 중대한 목적이다. 세 번째는 나무 수면 연장. 자,
전정 상처의 요합이 좋아진다. 우리가 생육계 때 나무를 자르면은 여기에서 나무의 수액이 흘러나와 나무의 상처가 빨리 아뭅니다. 그래, 나무가 굵고 클수록 이 상처가 아무기 힘들죠. 그래서 굵은 가지에는 우리가 자르고 나면은 병용구나 물이 더 썩지 않게 해서 페토스 같은 살균살충제를 갖다 도포를 해주죠. 우리 도포제가. 그러나 가는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육기 때 잘라줌으로 상처가 빨리 아물어져서 나무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는다. 또, 자, 적시한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신초 관리와 학의 전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신초 관리, 학의 전정의 기초로 일조 개순과 수세 조절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쓸데없이 많이 과부무한 신초들을 잘라줌으로써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해주고 또 입술을 줄가줌으로써 나무에 과부무하는 과성량하는 수세 조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신초관리다. 자, 두 번째, 부지주에 발생하는 신초를 일찍 관리하려면은 순이 트기 전에 우리가 순따기, 어릴 때 순따기, 늦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톱으로 하는 적심, 그때도 놓치면은 어떡합니까? 도장식이 되어 왕성하게 자란 가지를 도장지로 잘라줘야 되는데 이때는 꼭 두 눈 내지 세 눈을 놔놓고 잘라줘야 된다. 자, 그럼 신초 관리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따기. 복잡한 신초 중에서 광환경 개선을 위해서 솎아주는 작업. 즉, 예를 들어서 신초 끝에 너무나 많은 부채살 같은 가지가 형성되어 나 있는데 이것이 다 크면은 이 자체 가지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순들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이 순을 키워서 여기서 나오는 신초가 큰 걸 계산해서 중간중간 솎아내는 작업이다. 자, 적심. 과다하게 자전하는 신초를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잘라줘서 그 신초의 과다하게 자람을 멈춰주게 한다. 그런데 이 적심은 세력이 강하면은 잘라놔도 또 자랍니다. 그래서 2차, 3차 우리가 적심을 해줘서 나무의 도장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준다. 자, 도장지 정리. 자, 신초도 하지 않았고 적심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약했던 나무가 나머지 신초 관리, 적심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가지가 순간 우리가 수확하고 수확 후에 양분을 먹고 자라서 과다하게 자란 정말로 필요없는 도장지. 근데 이 도장지라 해서 무조건 다 잘라내서는 안 되지요. 내 나무의 전체적인 수치의 그림을 보고 이 도장지는 우리가 3, 4년에 꼭 다시 나무를 갱신해서 새로운 가지로 만들어 사용해야만이 좋은 가시를 계속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라내지 말고 저 도장지를 내가 쓸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보고 저 도장지는 내가 자축으로 씌워서 거기에 결가지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런 가지는 한두 개 놔두시고 나머지 도장지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자수나무의 숯을 안정시키는데 적심은요, 숯을 악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심을 짓때 잘 못해서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수관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가질 않죠. 위에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도장지가 적심을 안 하고 어릴 때 모르고 놔뒀는데 수확을
할 시점 수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무가 너무 자랐어요. 그리고 위에 결과지가 많이 뻗어왔어요. 그럼 그 밑에 바라보면은 내년에 열매가 달아야 할 결과지, 꽃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한 열매라는 것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 음돌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저 도장지를 밑에 그림과 같이 3매지, 4매지 넣고 잘라줌으로써 이 도장지에 올라가던 양분이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있는 열매와 새로운 신초, 결과지, 꽃눈 형성되는 데로 가서 꽃눈 형식도 충실하게 되고 전향양분도 충분하고 밑에 있는 가실도 좋은 당도와 색깔, 경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걸 잘라줌으로써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이게 영양생장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자라는 걸 열매로 자라도록 돌린다. 잘라줌으로써. 근데 밑에 그림에 보다시피 나무를 딱 자르고 나면은 지금 저게 잎 사이에 눈이 없습니다. 아까 앞서 시간에서 말씀드렸지요. 자마. 지금 위에는 분명히 다 잎눈이 형성되어 있어요. 위에는요. 그러나 도장지에는 보면은 잎눈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어요. 뭐냐? 위에 양분이 정한 옷에 의해 옥신이 위에 놈부터 채기 때문에 옥신, 사토신이, 시베닌 이런 것들이 위에 질감을 조준하고 나감이 위에 또 협정되다 보니까 밑에는 양분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잎눈이 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라줌으로써 저기에서 잎눈이 발생하는데 보통 5일 내지 일주일이 걸리면 저 겨드랑이 잎 사이에서 신초가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이 신초는 빨리 자라서 또한 결과지를 만들려고 양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수적인 결과지나 꽃눈 학이 형성이나 열매가 좋은 양분을 팔아먹고 좋은 결과지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만들어낸 좋은 결과지는 이듬해 충실한 당가지로 또한 육성할 수 있다. 잘라는 데서 4개를 잘라서 4개에서 당가지가 나오잖아요. 꽃눈 형성만 되면 내년에 좋은 당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심의 목적은 이런 데를 두고 시작한다. 자, 수확기 전 전정 효과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갈 겁니다. 자, 수확전 전정 효과는 첫째는 과도한 영양 생량으로 인한 낙과가 줄어든다. 너무 가지 나무가 자라는 데로 가다 보면은 나무가 굵어지면은 열매가 떠지는 낙과가 많은데 이걸 잘라줌으로 해서 나무의 생장이 약해짐으로 만들므로써 낙과가 줄어든다. 열매가. 자,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돌린다. 나무에로 자라는 그 양분을 끊어줌으로써 열매가 자라는 대로 그 양분이 가서 당과 경도, 색성을 좋아지게 만든다. 광투과율이 높아져서 과실 품질이 좋아진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무 그늘 속에 밑에 있는 관은 색이 안 나옵니다. 과일이 색이 들어 따져야요. 과일이 색이 돋는다는 것은 안에서 당이 차서 색소가 나왔을 때 과일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어느 한 주정이 있을 때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밑에 있는 잎이 바람에 흔들려서 태양의 기치에 들어옵니다. 다 따라서는 안 합니다. 다 따면 입수 부족 현상이 오지요. 그래서 이 나무를 많이 덮고 있는 정말로 침침한 곳에는 우리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신초 정리를 해줘야만이 과실의 품질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수관 안쪽에 있는 결과지가 말라 죽지 않는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들어가야만이 이 우리 햇가루는 굉장히 내염성이 약합니다. 그늘에. 자, 우리
추위나 또는 도담이나 늦게 한 나무 결가지가 많지 않은 품종들은 괜찮은데 봄에 나오는 조생종들 대석이나 또는 수박자두나 홍자두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결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늘이 짙비 주면은 봄에 우리가 적화하러 가서 보면 적심하러 가서 보면은 또는 적화하러 가서 보면은 다 나무가 말라 죽어요. 전지 가입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도 또 다 걷어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안에까지 잘 들어가야만이 이 결가지가 말라 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열매를 달 수가 있다. 가지가 굵기 전에 잘라줌으로써 전륜구의 상처가 적어서 나무의 상처가 빨리 안 온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무에 상처가 많으면 나무의 수명도 짧아진다. 그러나 굵은 나무는 우리가 자랐을 때 당연히 톱신이라는 도포제를 발라줘서 세균 치니까 물을 막아줘야 되지만은 장가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육기 때 잘라줌으로써의 빨리 상처가 아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수확기 전에 전정의 효과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을 전정의 효과. 자, 가을 전정은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계 전정의 신초 전정이나 수확기 전정에는 모두 과실의 고품질을 위하고 내년에 달아야 할 결가지 꽃눈 분화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 가을 전정의 효과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단계다. 자, 한번 봅시다. 비대기 이전에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를 잘라내서 광 환경을 개선한다. 자, 비대기란 우리가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는, 즉 원나무의 원주지가 굵어지는 시기가를 언젠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비대기가 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에 도장지가 쏟아서 굵어져 봐야 그냥 엄지손가락 정도만 굵어지고 결가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비대기는 우리가 가을에 나무에 달려있던 모든 잎들이 잎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나무의 수초로 보내주고 뿌리로 보내주고 잎눈으로 보내주고 떨어질 때 이 시기에 밑에 기부의 원줄기에 부지주에 나무가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개 봄 되면 저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이, 나무가 동해에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은 물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터진 경우들이 있는데 동해를 입어서 자두나무는 그래도 염성이 복숭아보다 강하기 때문에 영하 22, 3도에 일주일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잘 동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나무가 우리 살이 쪘다가 살이 빠지면은 살이 탁탁 갈라져 터잖아요. 이처럼 세로로 나무의 껍질이 속에 우리가 목질 부위까지가 말고 콜코층만 짝짝짝짝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 나무의 생육 생태가 굉장히 건강하다. 가을에 저장 양분이 나무의 잎에 있었던 모든 양분이 나무로 수채로 옮겨져 가지고 이 나무의 기부에 저장 양분이 100% 이상 축적되다 보니까 콜코 부분이 갈라졌다. 즉 나무가 굵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을 한번 아시고 싶으면은 나무의 부지지 부분 팔뚝만한 굵기에 노끈으로 가지고 손가락 두 매디가 이 두 하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헐겁게 잡아 매나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 요거 잡기를 11월 달에 이렇게 매나 놓고 1월 중순에 가서 한번 보면은 또는 2월 초에 전정할 때 보면은 나무가 짤lok해진 걸 보고 있어요.
손가락 2m가 절도를 만큼 넓게 놔뒀었는데 이것은 양분이 충분하게 축적되었다. 그래서 가을 전쟁은 비되기 이전에 불필요한 도장지나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불필요한 발육지, 이 발육지들은 가을에 꼭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필요한 양분만 나무에 축적이 되고, 이것을 잘라내지 않았을 때는 봄에 가서 쓸데없는 이 잘라내야 할 나무들이 엄청난 양분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가을 전쟁할 때 꼭 도장지나 흡수지 그리고 발육지는 꼭 잘라내줘야 된다. 그러나 절대로 결과지를 절단해서는 안 된다. 절단을 하면은 겨울 추위에 말라 죽기 때문에 겨울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자, 강행님께서는 결과지가 말라 죽지 않고 충분히 저장 양분을 한다. 자, 가을 전쟁 때 이미 10월 우리가 11월 초까지 도장지성이라든가 차지 이런 결과지를 잘라내므로써 햇빛이 내부 깊숙이 쑥쑥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중간에 가지가 하나 있어서 이게 보니까 그런지어진다. 그러나 그런 거는 복잡하지 않을 때 안 잘라내도 됩니다. 바람이 불면요, 잎이 흔들림에 따라 햇빛이 쏙쏙 깊숙이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까지 잘라버리면 오히려 저장 양분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 자, 다음 가을에 도장지를 잘라내므로써 도장지의 양분이 축적되는 영양 손실을 줄인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육지와 도장지를 잘라내야 된다. 이 도장지에 축적되는 양분이 앵기 손가락만한 것을 잘라내지 않았을 때 봄이 되면은 엄지 손가락만큼 굵어져요. 엄청난 양분이 필요 없는 도장지에 축적이 됐으니까 어차피 봄에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도장지에 가야 할 양분이 가을에 끊어냈더라면은 나머지 수채에 결과지에 꽂는 뿌리의 양분이 축적이 되어서 동해에도 이길 힘을 기르고 또 좋은 꽃눈이 형성되어서 내년에 저온의 같은 기온에서도 동해에 냉해에 잎을 입지 않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을 도장지와 발육지는 될 수 있으면 꼭 끊어내되 옆으로 나와 있는 내년에 열매를 달아야 할 결과지들은 손대지 말고 봄 전쟁 때 손을 댄다. 자, 가을에 전쟁을 함으로써 도당성을 잃게 한다. 제가 앞서서 세주의 동계의 전쟁과 하계의 전쟁에 말씀드렸을 때 동계의 전쟁은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나무가 강하게 튀어나온다. 그러나 약하게 하면 할수록 약하게 나와서 수세조를 한다 했는데, 여러분이 가을에 나무가 수세가지 안정되어 있을 때 도장지를 끊어내면은 절대 그 끊어낸 도장지 옆에서 나온 신초는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장지를 우리가 봄에 이 시점에 끊어내면은 끊어내는 것만큼 7월 초까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불필요한 가지는 꼭 가을에 전쟁할 때 솎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쟁 이론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또 여러분하고 만날 때는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수세 안정 이런 부분에 가는데, 남은 시간은 실지 농원에 가서 다음 시간에는 실지 전쟁을 하면서 왜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각 내부 순간순간마다 가지마다 특성을 살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